첫 번째는 이제 이란이 지금 다시 공습을 당했어요.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날아다니던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서 피격이 당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추락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지전 개념이라서 대규모 공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협상으로는 지금 안 풀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질질 끌고는 있는데 상황 자체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4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공습을 하고 해안 도시를 점령해야 이게 해결이 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수행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금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공습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공습이에요.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외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습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은 공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냥 협상으로 해결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상황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질질 끄는 식으로 자기 혼자 뭐 휴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종목들 반응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반등이 안 나왔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아마도 그 대규모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공 무기 관련해서 LIG 디펜스 같은 종목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후속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온 종목은 이제 타이밍 노리셔도 되는데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SK 오션 플랜트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참 맵습니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시가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수케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10% 오르는 것도 원래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원래 같으면은. 근데 지금은 뭐 쉽게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또 10% 올라도 그 다음날 또 바로 이렇게 5% 가까이 급락해버리고, 뭐 전일 차트 기준으로는 6%나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리마켓에서 장 끝나고 프리마켓에서 샀으면은 손실이 더 커지는 상태고, 이것이 본주가 이런 진행을 보이다 보니까 뭐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수가 막 변동성을 크게 가지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맵습니다. 일단 오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하고 같이 해서 묶어서 세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도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 크레이그 로버츠의 이 지분을 다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매각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방면에 대응을 하기로 어제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8,500원 선,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 상한가는 오늘 18,900원이니까 거기까지 근접했는데 대기 매도가 아직 많고 시장이 아직은 약세를 좀 타는 흐름이 많다 보니까 대기 매도에 의해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변화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반등 시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VIP 방에서는 이제 정회원 방에서는 제가 이거를 15,000원대까지 매집 사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굳이 물러설 이유가 없는 위치고 매수 유입을 안 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급하게만 생각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매수가 들어오겠다 이거는 없지만은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해 왔었습니다. 뭐 저도 어쨌든 왜 사냐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추천드리는 거는 저도 살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뭐 얘기하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대응을 그렇게 같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시간 지나면은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하자도 없고 단기적으로 하락도 많이 컸고 중기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런 자리들은 그냥 사놓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오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안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무 억지로까지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타이밍을 잡아가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방법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40% 이하 되면은 그때서부터 저축하듯이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게 힘드시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제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는데, 뭐 그걸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요, 꼭 기관이 산다 뭐 외국인이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이 상승이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이 나오고 차트상으로 양봉이 뜨고 그 양봉이 좀 길게 양봉이 뜨거나 연속 양봉이 뜨면은 그때서부터 그냥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시장의 상황이나 종목의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면은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고가에서 또 추격 매수해 버리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하락을 하는 형태의 종목이나 시장은 대부분 그 추세라는 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딱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대형 트럭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을 많이 실은 대형 트럭이 스포츠카처럼 한 번에 팍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추세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단숨에 반전을 시키고 뒤집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땡겨 올리는 케이스인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보통은 매수 한번 들어오고 다시 눌렸다가 들어오고 다시 눌렸다가 이러면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서서히 턴을 하고 약간의 횡보를 거치다가 팍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하락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 매수를 못했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또 난 타이밍 놓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보시면 이 종목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지만은 시장이 약세를 다 버리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또 밀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수를 안 해서 놓쳤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대부분 매수를 못하고 안 사는 이유는 겁이 나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는 다른 종목을 대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건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심리적인 거는 뭐 제가 극복할 수는 없는 거고 투자자들께서 스스로 극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그냥 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까지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같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이걸 굳이 다 들고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 오를 때 매도,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에서 추가로 매주를 샀잖아요. 그게 14,000원대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매매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그 수량에 대해서만큼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전체 평단은 마이너스지만은 제가 평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별개의 종목으로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14,000원 매수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14,000원 제가 산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4,410원을 샀어요. 언제? 이날 6월 8일 날. 사인은 5일 날부터 매집을 말씀드렸는데 8일 날 그냥 뭐 막판에 한번 더 밀리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질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샀었고, 그거는 이제 평균가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그래 봐요. 제가 대응을 해보니까 그래요. 고점 칠 때 저기 순식간에 올라가 보니까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3%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하락 기간은 엄청 긴데 올라가 버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산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저항을 받았으니까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파는 걸 또 사면 돼요. 그러면은 평단은 또 내려오겠죠. 근데 그 평단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나오는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 계산이 맞아요. 평균가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은 평균가는 자꾸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 평균가대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계산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매매를 제가 이제 하이에나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웃겨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아수라 같은 시장을 버텨오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자빠지고 종목이 터무니없는 진행을 보이고 개미들을 털기 해도 그 대응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풀립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풀어왔었고, 저하고 15년씩 되신 회원님들은 그렇게 계속 저하고 같이 이 아수라 같은 장을 버텨왔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안 사신 분들 있잖아요. 들은 다시 이제 내리막 타면은 다시 내려오면 사면 돼요. 자, 양봉이 완전히 이렇게까지 좀 양봉 마무리 해주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해서 양봉을 2개, 3개씩 만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양봉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종목의 변화를 준다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공식하고 다른 점은 수학 공식은 정답이냐 오답이냐 그거 딱 하나 둘로 갈려지잖아요. 그걸로 딱 갈려지고 그 조건에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근데 주식 공식은 틀려요. 주식 공식은 오답 정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간 유도리를 발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학처럼 1을 대입해야 되는데 2를 대입했으면 무조건 오답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수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가서 상승을 유지하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며칠을 연속으로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락이 멈췄느냐 아니면은 계속 하락이 이어지는 흐름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 사신 분은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할 수 있고,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자, 이 회사는 자, 지금 항상 제가 주봉 눌러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주봉을 봐야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알 수 있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 종목이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주봉인데, 이 주봉을 보시면은 풍력이 헤매고 있었을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권을 쳤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종목이 풍력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때는 함정 MRO 이런 사업을 갖고 지금은 이제 풍력으로 기업이 체질을 변환시켰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훨씬 늘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이미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는 굳이 물러설 이유가 없는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은 매수 유입이 살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을 추가 투자를 노리셔도 충분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예, 다시 내려오면은 재투자를 노리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주도고 뭐 이런 게 주도인데 왜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쪽을 가셔도 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오르긴 하지만은 또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긴 하지만은 가격 또한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그래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겠다면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쪽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격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기업도 멀쩡한 기업 이런 걸 선택하겠다면은 이쪽을 노리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누구도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것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무조건 결과로 돌아오는 건 맞아요. 근데 죽어도 결과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마음이 계속 휘둘리는 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수익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든 간에 끝까지 대응을 이어가고 끈질기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수익으로 살아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끈질긴 사람, 그 다음에 독한 사람, 그리고 뚝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기라는 게 나는 다 마음도 약하고 독하지도 못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끝까지 수익 내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버티길 잘해요. 에이, 몰라 그냥 버텨,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결과가 좋아. 결론적으로 뭐 이상한 종목 이런 거 들어간 게 아니라면.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과가 좋아요. 근데 끊임없이 작은 주가 흔들림에 휘둘리고 이러면은 상승장에는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 한번 와버리면은 거기서는 그냥 멘탈 다 무너져 버려요. 종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자빠지고 내일은 저게 자빠지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멘탈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기술이 없어서 당한다기보다도 멘탈적인 부분에서 선수들보다 거기에서 약해지니까 많이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요. 예, 마이너스 40%의 매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이너스 40%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매수세가, 시장의 매수세가 관심을 가진다. 단기간의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한 달에서 석 달씩 질질 끌고 내려온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주식들. 자, 그동안은 시장이 계속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가 막 몰렸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이 금리 인상이 나올 만한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걔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다기보다도 물가가 이제 지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수치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들여서 유통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그 유통량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인상시키면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의 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와도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다만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데, 연착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인상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할 거니까 준비해놔, 이렇게 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경우에는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 그리고 크게 충격을 받는 거는 언제냐면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 그때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할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 차이인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주식들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혜원방에서는 이미 매수 중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관련주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주식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AI 관련주. 야, 이건 맵습니다. 그죠? 피지컬 AI 관련주.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응을 했잖아요. 매수 저점 매수를 하고 이제 돌파가 바로 시도되니까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와서 뭐 어차피 좀 위험은 감수하고 들어가는 건데 안 올라와서 추가 타이밍을 한번 더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약세를 한번 더 탑니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흔한 건 아니고 예,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추가 타이밍까지 잡았는데 또 급락해 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예,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시장까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데 결론은 자, 우리가 거래했던 건 주로 로버스타였잖아요. 이거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오늘도 하락이 강해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약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마지막 매수를 한번 더 노리셔라. 예. 물러서지 말고 마지막 매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해셔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응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고, 뭐 나는 그 상황에 동의한다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 타이밍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릴 때마다 무한정 매수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그거 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하더라도 더 이상 계속 늘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여기서는 반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반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번에서 3번이 최대 리미트다. 그 정도 선에서는 어지간하면 반전 나온다라는 거고, 투자자들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막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다가 완전히 확 자빠져 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수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엄두도 못 내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작게 움직일 때는 대응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강한 종목이라면 그 정도는 그냥 쉽게 돌파 나와버려요. 그 정도 하락에서는. 그건 순식간에 뒤집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가 진짜 변동성을 가지는 거니까 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한정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를 가질 만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정도 하락을 시켜놓고 또 유유히 급등을 해가지고 또 치고 넘어가거나 막 20%씩 올라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께서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순식간에 30% 내려왔다가 순식간에 50%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자그만 변화에 특히 하락장일 때일수록 자그만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셔라. 그냥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굵직굵직하게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대응 스킬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아침부터 지금 계속 약세 타는 상태고 음봉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라인이에요. 10만원 전후 라인. 여기가 지금 21선도 맞부딪히고 전고점 라인도 맞부딪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가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수는 이미 결정을 했지만은 어차피 지금 약세 타고 계속 반전 못하고 질질 끄는 상태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기다려 보셔라. 10만원 전후. 마지막 매수고, 어, 오후에 장 후반에 대응하셔도 됩니다. 안 샀는데 반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반전하는 거지 뭐. 그럼 뭐 어떻게 해? 반전하면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성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신용 쓰지 마시고, 예. 그리고 본인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무리가 되실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실 것 같으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이 흔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흔하진 않아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시장의 이 매운맛 시장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새로 지금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오르는 흐름만 보셨고, 그 다음에 또 지수가 내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내리면은 또 다시 급등을 했던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고인물들께서, 예, 우리 요즘 시장 말고 예전에 그 아수라의 장 그 장을 계속 저하고 같이 겪어갖고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사실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한국장답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제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다기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넘어가시고 풀어 가셔야 결국은 또 이 시장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락장 오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결정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대응 없이 나는 저기에 무리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반전 시 매도만 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잡고요. 이것도 이제는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나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그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물론 이 종목이 이제 21선쯤에서 바로 반등해서 하이닉스처럼 계속 올라줬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상승을 다 반납해 버렸어요, 포스코 홀딩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저렇게 내려오니까 이 종목을 마치 무슨 개별 테마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충격받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포항제철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예요. 시가총액 지금 30조짜리 주식이에요.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내려왔으면 여기 당연히 투자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진행이 돌파가 안 나왔고 그때 돌파를 신고가를 하다가 뭐 코스닥 시장이나 그다음에 또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진행한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업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저축하듯이 계속 늘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매수 들어오고 나면은 그때 가서 눌림목 매수할 것인가. 이거 선택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성향 따라서 가는 거고, 저축하듯이 가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이제 SK 오션 플랜트나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빡 치고 올라올 때 그걸 샀다 팔았다를 좀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냥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매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뭐 수급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지금 1월 달부터 2월까지 계속 올랐죠. 꾸준히 계속 올다가 지금 이틀 만에 여기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뭐 떨어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이 횡보하던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30조짜리 포항제철이 가격이 갑자기 이틀 만에 저렇게 떨어져 버렸고, 그러면은 그 자리는 뭐 이 기업이 당장 뭐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제 저축하듯이 주식을 사놨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결국은 수익으로 반영이 돼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부실주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저런 식입니다. 그리고 기업은요, 단숨에 그 기업 자체의 체질이 확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지금 기업을 잘 운영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간은 지속이 돼요. 그리고 뭐 수주를 많이 받아 놓으면 3년치 물량도 다 채워 놓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 나오는 거나 상황이 빤하죠. 근데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리고 순식간에 30%를 오르기도 하고, 순식간에 별 이유도 없는데 수급이 깨져가지고 30%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투자라는 거는 그 멀쩡한 기업이 30%를 내렸으면은 30%를 싸게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살 때 평소에 5만원짜리 옷이 무슨 봄맞이 세일 해가지고 30% 할인하면은 득달같이 뛰어가잖아요. 근데 주식은 왜 안 그래?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돈이 크니까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더 준다 그러면은 거기 시중에 자금들이 진짜 벌떼처럼 모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1%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득달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니클로는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가격이니까 뭐 그 5만 원이 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 할인한다고 하면은 가는 김에 가서 득달같이 사고, 그리고 또 딴 것도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유니클로 입장에서도 많이 파니까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그게 안 돼. 왜? 기업은 가격을 최소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사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문제다? 논리는 똑같은데 무슨 문제다? 멘탈적인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 멘탈을 극복하고 대응을 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도박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나쁘게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저 얘기 해놔놓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홀딩스가 수급이 뭐가 문제가 생겼든 뭐가 생겼든 돌파를 하다가 결국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다시 오르기 전 원상태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상황이 나빠졌냐? 한 달 만에 당장 상황이 나빠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30%나 할인을 해요. 지금 고점에서 찍어보면 얼마야? 30% 할인하죠. 그러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의 논리는 그것만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그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투자라는 걸 기본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의 개념으로.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요, 월급을 지금 300만 원 받는데 생활비를 쓰면은 25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그럼 남는 돈이 50만 원인데 진짜 5단계 더 사버리고 뭐 어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 10만 원 회식비 써버리고 나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요, 저는. 왜? 왜 주식을 1,000만 원, 2천만 원 한꺼번에 사서 그걸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니까 나중에 남들은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다, 돈 1억 벌었다, 이 얘기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여윳돈 100만 원 생기면 사놓고 200만 원 생기면 사놓고 그렇게 해서 묻어놓다 보니까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같은 제일 유명한 주식 사놨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 이거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에 1억을 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대응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다 드렸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요. 자,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는 어떤 좀 가벼운 종목들은 진짜 한 방에 두 방에 다 올라와 버려요. 그게 주식 시장의 특성이에요. 제가 조금 열을 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절대로 나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한테 뭐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투자의 방향을 좀 잡고 가시면은 하락장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고 풀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막 지옥을 가는 같은 종목들도 시간 지나면은 다 올라간다. 마냥 내리는 주식도 없고 마냥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없으니까 적정선에서 내가 투자 방향만 찾으시면은 시간 지나면 그게 결국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가 돌파할 때 47만 원대, 48만 원대는 좋아 보이다가 그 종목이 한 달 지난 다음에 3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엄청나게 나빠 보이고 손도 대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면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투자로 보셔라. 투자로 보시고 포스코홀딩스 연간 매출이 70조 원짜리,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원짜리 주식입니다.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계좌에도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서 나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걸 또 못 참죠. 올라가면은 그동안에 손해봤던 게 억울하니까 본전 때문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거든. 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특히 하락장 오면은 전문가들도 벌벌 매요.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몰라. 그동안 뭐 한 5% 하락하면 주가 매수, 10% 하락하면 주가 매수 해가지고 반전 한 20% 나오니까 야 봤죠, 나 뭐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뭐 이랬다가 지금처럼 막 20% 30%씩 막 자빠져 버리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몰라, 뭐 다른 거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 대표는 거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놈 끝까지 밀어붙여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게 세상 일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떼부자 됐지. 근데 그래도 상황 바뀌는 거 없다. 그냥 안 되겠으면 예외를 갔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짜고 플랜 B로 가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는 속쓰리지만 또 수익 나는 건 수익 나는 대로 대응하고, 손해보는 건 손해 나는 대로 또 어떻게든 쥐어짜서 만들어내라. 주식시장은요 전쟁터입니다. 여기 와서 흰옷 입고 와가지고 진흙 한 방 안 묻히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상하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세요. 여기는 그렇게 못 가.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아수라판이에요. 여기서는 진흙밭에 굴르고 뛰어가고 하도 살아남으면 장땡이에요.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만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고, 장이 오를 때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락장도 분명히 와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은 또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네, 제주은행 또 올라오잖아요. 보세요.
제주원의 예, 금리 인상에 관련된 주식인데, 네, 이거 뭐 정의연방에서 이미 매수했습니다. 다시. 예, 일단 올라오면 또 일부는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갈 예정입니다. 자, 주식시장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얼떨떨 하실 거예요.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 이거 뭐 주식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차피 하락장 오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또 풀어가는 분들 있고, 또 여기서 매수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 다 있어요. 끝까지 그걸 사가지고 대응해서 끝까지 수익 내는 분들이 있고, 뭐 이거 뭐 하한가 찍는데 매수하라고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만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향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면 돼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예,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 안 해도 거기에서 다음 대응을 준비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던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예, 끈질긴 놈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독한 놈이 살아남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요 원래. 그게 순한 맛이 아니고 매운 맛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 대응 가시면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얘기 또 빠졌는 거 있나? 음.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자꾸 또 질문하시네. 야, 이런 분들은 밥상 차려줘서 떠먹여 주질 않으면 모르시네. 자, 아무튼 뭐 자 위축되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또 변화 생기면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약속 하나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종목이 추천을 해드렸을 때 그 종목의 기업 내용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기대치만큼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용 다 좋고 다 좋은 거 사기만 하면은 무조건 오를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내용이 좋고 다 좋아도 매수가 안 몰리면은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올라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어렵다고 할 경우도 있고 또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요, 약속 하나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끝까지 제가 얘기 다 드립니다. 뭐 종목이 마이너스 40% 50% 찍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반전 시도하면 거기서도 매수 타이밍 또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종목이 풀릴 때까지 계속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손절 쳐버렸습니다, 난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진짜 뭐 기업의 존속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거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는 어떻게든 이 종목을 풀어가지고 추가 타이밍 잡고 또 올랐을 때 일부 팔고 다시 또 내려오면 재매수 사인 내고 해서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 드리니까, 제가 뭐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지만은 변화 생기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은 반드시 수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응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고, 또 중간에 변화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화 생기면은 또 사인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빠이빠이.